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 자, 다들 프랑스 여행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부터 저와 총 10번 만나실 텐데 10번 만나는 동안 저만 잘 따라오시면 프랑스 여행을 보다 편안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프랑스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언젠지 아시나요? 보통 프랑스에 도착해서 프랑스 땅을 밟아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국내 항공사만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프랑스 항공사도 이용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프랑스 승무원들만 있고 한국인 승무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시는 경우는 기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기내에서라는 주제로 비행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과 어휘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 이륙하면은 승무원들이 뭘 하나요? 카트 끌고 자리에 와서 간단한 음료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걸 서비스 해주죠. 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음료를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뭐 물 주세요. 주스 주세요. 라는 표현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바로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주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s'il vous plaît. 마지막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자, 이 s'il vous plaît 라는 표현은 영어의 please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please라는 표현,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물건을 말하고 뒤에 please만 붙이면은 뭐뭐 주세요 라는 표현이 간단하게 만들어지잖아요. 프랑스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 앞에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간단하게 s'il vous plaît만 붙여주시면 뭐뭐 주세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s'il vous plaît 표현 기억하시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물이라는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늘로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늘로. 다시 한번. 늘로. 마지막. 늘로. 자, 늘로 하면 물인데 이 뒤에 오라는 으아유 영어의 eau라는 스펠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빵집 파리바게트에 가시면은 위에 돔 형태로 되어 있는 물병을 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물병에 eau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배워가시면 됩니다. 바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별뜻 아니에요. 그냥 물병에 물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되게 디자인이 특이한지 사람들이 많이 사 마시더라고요. 아무튼 물은 늘로입니다. 자, 아까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했었죠? s'il vous plaît 였었죠. 자, 물 주세요는 이 s'il vous plaît하고 물들로 이 두 가지 합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합쳐 볼까요? 물 주세요. 어떻게 말하죠? 들로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들로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물 말고 이번에는 주스 배워볼 텐데 주스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du jus라고 합니다. 같이 할까요? du jus. 다시 한번 du jus. 자, du jus. 뒤에 이 jus라는 걸 보니까 우리 편하게 읽어보면은 주스라고 읽혀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스는 du jus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발음은 G라고 적어 드렸는데 G라고 하시면서 입을 좀 더 우하고 모아주세요. 그래서 주와 G 사이 발음이 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스가 뭐라고요? du jus입니다. 자, 아까 주세요 표현 어떻게 했었죠? s'il vous plaît 였었죠. 자, 그러면 주세요라고 주스하고 합쳐보도록 할게요. 주스 주세요 어떻게 말하나요? du jus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jus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스에는 그냥 주스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있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주스 3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드시는 주스 오렌지 주스죠. 자, 오렌지 주스는 du jus d'orange 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jus d'orange. 다시 한번 du jus d'orange. 자, du jus는 주스였었고 뒤에 d'orange가 붙었습니다. 자, orange.
당연히 오렌지겠죠. 자, 그래서 오range하고 사이에 있는 이 D, 프랑스어로는 데라고 하는데 드가 축약된 건데 이 드는 바로 영어의 오브, 뭐뭐의라는 뜻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의 주스, 오렌지로 만들어진 주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 다시 한번 뭐라고요? Du jus d'orange. 자, 그러면 오렌지 주스 주세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Du jus d'orange,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해볼까요? Du jus d'orange, s'il vous plaît. 마지막. Du jus d'orange, s'il vous plaît. Parfait. 자, 그 다음 오렌지 주스 말고 두 번째 바로 사과 주스입니다. 자, 사과 주스는 Du jus de pomme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jus de pomme. 다시 한번. Du jus de pomme. 자, 사과가 뭐겠어요? 바로 뒤에 뽐무가 사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사과로 만든 사과의 주스. 그래서 사과 주스는 Du jus de pomme라고 합니다. 자, 사과 주스 주세요. 말해볼게요. 어떻게 하죠? Du jus de pomme,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jus de pomme, s'il vous plaît. Parfait.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주스 준비했냐면 토마토 주스예요. 다들 포도 주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포도 주스가 굉장히 친숙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스지만 제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는데 저는 한 번도 기내에서 포도 주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왠진 모르겠지만 포도 주스는 없는데 항상 있는 게 바로 이 토마토 주스예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 단어 가르쳐 드립니다. 토마토 주스는 Du jus de tomate. 같이 해볼까요? Du jus de tomate. 다시 한번. Du jus de tomate. 자, 토마토. 누가 봐도 토마토죠. 자, 그래서 토마토 주스는 Du jus de tomate입니다. 자, 그럼 토마토 주스 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Du jus de tomate,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jus de tomate, s'il vous plaît. Très bien. 자, 이렇게 주스도 배워봤는데 주스 말고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코카콜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콜라라는 단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콜라 그냥 콜라 주세요. 코카콜라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알아듣겠지만 프랑스어로는 주코까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코까. 다시 한번. 주코까. 코카콜라에서 뒤에 콜라를 빼주시고 앞에 코카를 좀 더 귀엽게 꽃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꽃까 아니고 꽃까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콜라는 쥐꽃까입니다. 자, 근데 우리 콜라 마실 때 그냥 콜라만 드세요? 저는 항상 얼음이랑 같이 먹거든요. 콜라는 얼콜이 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콜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얼음을 주세요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얼음이라는 단어도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얼음은 des glaçons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des glaçons. 다시 한번. des glaçons. 마지막. des glaçons. 자, 얼음은 des glaçons입니다. 자, 그러면은 콜라 주세요. 얼음 주세요. 말할 수 있겠죠? 콜라 주세요. 먼저 말해볼까요? Du coca,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coca, s'il vous plaît. 자, 그럼 두 번째 얼음 주세요. 말해볼게요.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근데 말할 때 우리도 제가 아까 얼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얼음 주세요, 콜라 주세요, 얼음 주세요 두 번 말하는 것보다 얼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프랑스어로도 그 표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콜 주세요 어떻게 말할 거냐면 얼음과 함께 콜라를 주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함께라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함께,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 바로 avec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avec. 다시 한번. avec. 자, 쥐꼬끼야 콜라랑 des glaçons 얼음 사이에 avec만 꽂아주시면은 바로 얼음과 함께 있는 콜라, 얼콜이 됩니다. 자, 얼콜 어떻게 말하겠어요? Du coca avec des glaçons. 다시 한번. Du coca avec des glaçons. 자, 그러면 얼음 콜라, 얼음이 들은 콜라 주세요라고 말해볼게요. 어떻게 말하나요? Du coca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coca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렇게 차가운 음료 말고 따뜻한 것도 마시잖아요. 따뜻하게 커피나 티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 커피 가르쳐 드릴게요. 커피는 du café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café 다시 한번 du café 마지막 du café 선생님 카페 하면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 마시러 가는 커피숍을 카페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가는 그 카페도 커피숍도 카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도 똑같이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쥐카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커피 주세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말하나요? 쥐카페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쥐카페 s'il vous plaît. 자, 그 다음 커피랑 같이 나오는 거 바로 차입니다. 따뜻한 차. 차는 쥐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쥐떼. 다시 한번 쥐떼. 차. 때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많이 붙어있는 얘네들, 더러운 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 아니고 프랑스어로 때는 바로 마시는 티를 때라고 합니다. 자, 티는 쥐떼고 티 주세요, 차 주세요. 어떻게 말하나요? 쥐떼,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쥐떼, s'il vous plaît. Très bien. 자, 그 다음 이제 간단한 음료들 봤는데 음료 말고 나는 기내에서 항상 알코올을 섭취한다, 맥주 한잔 한다, 뭐 와인 한잔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프랑스까지 가는 길은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게 계속 깨어있고 뭐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멀리 갈 때는 간단하게 와인 한잔 하고서 편하게 자고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인이라는 단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와인 뭐냐면 du vin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vin. 다시 한번 du vin. 마지막 du vin. 자, 와인은 du vin인데 와인 주세요 말해볼게요. 와인 주세요. du vin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vin s'il vous plaît. 근데 이 와인이 기내에서 마실 때 보통 다른 이제 항공사들은 국내 항공사들은 와인 주세요 하고 와인을 받으면은 그냥 잔에다가 큰 와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와인을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에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요만한 미니 와인을 밭을 채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에어 프랑스 타시면은 꼭 와인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그 와인 딱 적당하게 마시고 가시기 좋으니까 그거 딱 한 잔 하시고 아니면은 뭐 갖고 다니기에도 좋잖아요. 그 기념품으로 갖고 있기도 좋아서 그냥 받아서 가져가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와인에는 그냥 와인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이랑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레드 와인 뭐라 그러냐면 du vin rouge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vin rouge. 다시 한번 du vin rouge. 자, rouge. rouge 말고 제가 루즈라고 읽어볼게요. 자, 루즈 뭐 떠오르세요? 바로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 바르시는 그 루즈. 그 루즈 무슨 색이에요? 보통 빨간색이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빨간색은 루즈, roug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드 와인 다시 한번 뭐라고요? du vin rouge. 자,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은 du vin blanc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vin blanc. 다시 한번 du vin blanc. 마지막 du vin blanc. 자, 블랑 하면은 하얀색, 흰색의 라는 뜻인데 우리 프랑스의 몽블랑 산 다들 들어보셨죠? 그 몽블랑 산이 이제 위에 항상 그 만년설로 이제 눈이 이렇게 싹 덮여 있다 그래서 하얀 산이라는 이름으로 몽블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블랑은 하얀색입니다. 자, 레드 와인 다시 한번 뭐라고요? du vin rouge. 화이트 와인은 du vin blanc. 자, 레드 와인 주세요 말해볼게요. du vin rouge, s'il vous plaît. 자, 화이트 와인 주세요. du vin blanc, s'il vous plaît. Très bien. 자, 지금 제가 기내로 왔는데 보니까 이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du café,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u café, s'il vous plaît. 자, 뭐라 그래요?
커피 주세요라고 하죠. 자, 커피 주세요라고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그랬는데 이 여성분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Un autre café, s'il vous plaît. 같이 한번 해볼까요? Un autre café, s'il vous plaît. 아까는 du café, s'il vous plaît였는데 그게 un autre café라고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un autr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하나 더라는 뜻이 돼서 커피 한 잔 더 주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부족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자, 커피 한 잔 더 어떻게 말한다고요? Un autre café.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Un autre café. 자, 그럼 커피 한 잔 더 주세요는 Un autre café,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음료들을 살펴봤고 우리 비행기 타면은 이 음료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는 거, 기내식이죠. 이상하게 기내식이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맛있지도 않은데 비행기 타게 되면 괜히 많이 기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내식 맛있게 드시라고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내식 이제 서빙할 때 보통 승무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돼지고기로 하시겠어요? 소고기로 하시겠어요? 닭고기로 하시겠어요? 소고기로 하시겠어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초이스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의 종류들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고기는 du bœuf. 같이 해볼까요? du bœuf. 다시 한번 du bœuf. 자, du bœuf 하면은 소고기인데 bœuf 영어 beef랑 비슷하죠. 그래서 beef, bœuf. 비프 생각하시면서 beef 하면은 소고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돼지고기는 du porc. 같이 해볼까요? du porc. 다시 한번 du porc. 자, 딱 봐도 영어에 약간 포크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프랑스어로 돼지고기는 du porc라고 합니다. 뒤에 이 영어의 C 발음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닭고기. 우리 치느님 닭고기 어떻게 말하냐면 du poulet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poulet. 다시 한번 du poulet. 마지막 du poulet. 자, 그러면 다시 세 가지 반복해 볼게요. 소고기는 뭐라고요? du bœuf. 돼지고기는 du porc. 그 다음에 닭고기는 du poulet. 자, parfait.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하나씩 주세요라는 표현이랑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소고기 주세요. 어떻게 말하나요? du bœuf,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bœuf, s'il vous plaît. 그 다음 돼지고기 주세요. du porc,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porc, s'il vous plaît. 마지막 치킨 주세요. 닭고기 주세요. du poulet, s'il vous plaît. du poulet, s'il vous plaît. Très bien. 자, 다시 기내로 돌아왔습니다. 음료 다 마시고 이제 식사 시간인데 자, 승무원이 이제 서빙을 해주네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du bœuf ou du poisson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bœuf ou du poisson. 자, 앞에 du bœuf, 소고기죠. 자, 소고기는 알겠는데 뒤에 처음 보는 거예요. 자, 뒤에 du poisson이 뭐냐면 바로 생선이에요. 아까 고기만 가르쳐 드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생선 요리를 서빙하는 경우도 있어서 생선이라는 단어도 같이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생선은 du poisson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du poisson. 다시 한번 du poisson. 마지막 du poisson. 자, 이 poisson 말씀하실 때 꼭 송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S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 이걸 절대 S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자, S가 하나가 돼서 뿌아송이라고 하면은 죽습니다. 왜냐면은 뿌아송이 뭐냐면 독이에요. 우리 영어의 포이즌 아시죠? 스펠링도 똑같죠? 그래서 뿌아송이라고 하면은 독이 되고 뿌아송이라고 하셔야지 생선이라는 뜻이 되니까 꼭 뿌아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중간에 이 우라는 단어는 영어의 or 또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du bœuf ou du poisson 하면은 소고기로 드릴까요? 아니면
생선으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아저씨 뭐 드시는지 봅시다. Du bœuf, s'il vous plaît. 같이 한번 해볼까요? Du bœuf, s'il vous plaît. 자, 뭐 달래요? 소고기 주세요 라고 말하죠. 역시 고기파였어요. 생선파가 아니고. 자, 그렇게 식사까지 끝내고 났는데 우리 비행기 타면은 계속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화도 안 되고 뭐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기 십상인데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한테 어디가 아파요. 약 주세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배울 표현 어디가 아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파요. J'ai mal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J'ai mal. 다시 한번. J'ai mal. 자, j'ai mal. 제가 직역을 해드리자면 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할 때 프랑스어로는 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요 라는 표현 j'ai mal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몸에 수만 가지 온갖 데가 다 아플 수 있잖아요. 그 단어를 다 외우고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표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손만 있으면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라는 단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씨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씨, 다시 한번. 이씨, 마지막. 이씨. 자, 발음할 때 주의하세요. 이씨 아니에요. 이씨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씨 하면 여기예요. 아까 여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파요 뭐였죠? j'ai mal이었죠. 두 가지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아파요. j'ai mal ici. 다시 한번. j'ai mal ici. 마지막. j'ai mal ici. 자, 이제 j'ai mal ici. 나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아프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약 주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죠. 자, 아까 주세요 라는 표현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약이라는 단어만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약은 un médicament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un médicament. 다시 한번. un médicament. 자, 영어의 médicament. 약 똑같죠? 그거 생각하시고 약은 un médicament입니다. 자, 그럼 약 주세요. 어떻게 말하나요?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마지막.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très bien. 자, 다시 기내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꼬마 아이가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봐요. 얘기 들어볼게요. Excusez-moi.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xcusez-moi. 다시 한번. Excusez-moi. 마지막. Excusez-moi. 자, Excusez-moi 처음 보는 단어인데 영어의 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Excuse me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바로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비행기 타시면은 승무원들 지나다닐 때 그냥 막 팔 덕석 붙잡고서 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실례합니다 저기요 라고 부르고서 내가 필요한 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excusez-moi 라는 공손한 표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실례합니다 뭐라고요? excusez-moi. 자, 이렇게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꼬마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j'ai mal ici 라고 합니다. 어디가 아픈가 봐요. 그러더니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라고 하네요. 뭐라고요?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뭐래요? 약 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약 주세요 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승무원이 약을 가져다 줬어요. 자, 그랬더니 꼬마가 한마디 더 합니다. merci beaucoup. 같이 해볼까요? merci beaucoup. 다시 한번. merci beaucoup. 자, 뭐라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약 갖다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뭐라고요? merci beaucoup 입니다. 우리 프랑스 가셔서 이제 인사도 잘하고 하셔야지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대표해서 가시는 건데 잘 보여야 하잖아요. 예의 바르게. 그래서 이 merci beaucoup 라는 표현은
꼭 기억해 놓으시고 프랑스 여행하실 때 뭐 가게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할 때도 나오실 때 아니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맥시 beaucoup 라는 표현 자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비행기에 타셔서 뭐 주세요라는 표현부터 아파요라는 표현까지 배웠는데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5가지 문장들만 뽑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5가지 문장들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내에 타서 물 주세요라고 말을 할게요. 물 주세요. 어떻게 말하죠? De l'eau,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e l'eau, s'il vous plaît. 그 다음 난 물 마셨으니까 이제 화이트 와인 한 잔 마시고 잘래요. 해가지고 화이트 와인 주세요. Du vin blanc,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vin blanc, s'il vous plaît. 그 다음 이제 기내식이 나왔는데 나는 닭 요리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닭으로 주세요라고 말할게요. 닭으로 주세요. Du poulet,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poulet, s'il vous plaît. 자, 이렇게 닭 요리를 먹었는데 체했나 봐요. 소화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배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파요라고 말을 할게요. 어떻게 말하죠? J'ai mal ici. 다시 한번. J'ai mal ici. 자, 그 다음 약 달라고 말을 하려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실례합니다라는 표현도 배웠었죠. 기억하시면서 실례합니다만 약 주세요라고 말해볼게요. 어떻게 말할까요? Excusez-moi,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Excusez-moi, un médicament, s'il vous plaît. Très bien. 자, 오늘 이렇게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와 어휘들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기내에서 잘 사용하셔서 음료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 하시고 프랑스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프랑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on voyage!